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과 함께 삼성중공업을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요점만 짚어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시장은 하락세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쵸? 어느덧 이 국채금리가 올라서 4% 초반에 있었던 게 여기 4.9%, 5%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서 뭐 6% 되고 7%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재앙이 옵니다. 정말 재앙이 와요. 그런데 6% 되고 7% 되고 막 그 이상 막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앙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연준한테 재앙이 옵니다. 무엇보다 파월한테 그 책임이 다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자, 국채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가 오늘 발행한 10년물 국채를 매수를 했어요. 또는 한 달 뒤에 발행한 10년물 국채를 매수했어요. 그쵸? 그러면 오늘 발행한 건 4.9%라고 칠게요. 근데 한 달 뒤에 발행한 건 5%예요. 그러면 0.1%만큼의 차이가 나죠. 자, 똑같은 미국 정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보증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를 매수를 했는데 누구는 4.9%에 사고 누구는 5%에 삽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보증인이 똑같기 때문에 미국 정부죠. 그쵸? 보증하는 쪽이 똑같기 때문에 위험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위험도가 미국 정부면 사실상 그냥 안전자산, 뭐 예금자 보호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채권이니까. 근데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그 채권이기 때문에 그냥 100%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달라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바뀌는 겁니다. 채권은 팔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기는 정해져 있고요. 채권은 계속 발행이 되기 때문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되냐면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근데 미국 국채를 어디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나라 말고? 미국의 금융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금융권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가들 말고요. 그러면 미국 금융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러면 그 재앙이 어디로 가나요? 연준으로 갑니다. 왜? 연준에서 애초에 물가를 경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테슬라에 대한 실적 관련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파월이 코멘트 하자마자 뭐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빠져서 마감하는 것처럼 나왔고,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서 미국 국채가 튄 상황을 보면 기술적인 내용으로 봐서는요.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움직임하고 미증시가 계속해서 연동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라고 막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딱 지금 나오는 그런 연동하는 움직임이지 이런 부분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장기 채권이기는 하지만 기준금리에서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는 5.5%예요. 5.5%.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80년도, 90년도 때 금리가 막 20%씩 이렇게 갔잖아요. 이때 비해서 보면요. 지금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와 지금의 경제 규모는 다릅니다. 그러면 20%대 있었던 경제 규모하고 5.5%대 있었던 경제 규모, 지금 여기서 5.5%와 20%는 4배 차이가 나지만요. 거의 4배 차이가 나지만 경제 규모는 사실 수십 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와 지금의 이 경제 규모를 대비한 금리 수준은 지금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단순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자, 장단기 금리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가 언제 뒤집히냐면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게 언제예요? 금리를 처음 내리기 시작한 그 시점이죠. 자, 굉장히 크게 확대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언제예요? 확대되기 시작한 거. 5월, 6월입니다. 그쵸? 그럼 0.75%씩 금리를 언제부터 올렸죠? 6월 달이에요. 작년 6월 달.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뭐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그 액션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아,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장 관련해서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물론 뭐 테슬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요. 주가가 내려가면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절대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걱정할 게 없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의 시세가 약간 더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저가를 탄탄하게 다져가는 게 나쁜 움직임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삼성중공업이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제가 삼성중공업은 5월달과 6월달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올려드렸었던 이유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시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이런 과정을 또 한 번 겪었어요. 6월 달에. 그러면서 뭐가 나왔다? 50%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5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만큼 실적이 당장에 좋아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의 실적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실적의 절대적인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의 이 실적 움직임을 보면 장기간 적자를 봐왔었던 이런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2020년도에 1조, 그 다음 해에 1조 3천억, 그 다음 해에 8,500억 이런 식으로 조 단위의 적자를 계속 봐왔는데 자, 보세요. 1분기와 2분기에는 흑자로 돌았고요. 그리고 3분기에도 흑자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삼성중공업 실적이라고 검색을 해봐도요. 자,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삼성중공업 3분기 흑자 기조, 수주 목표 초과 달성. 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구간을 10년 정도의 이 장기간에 걸쳐서 받아왔기 때문인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린 내용이 뭐죠? 선반영이잖아요. 그쵸? 뭐가? 가격이. 자, 그러면 상승할 때만 이런 선반영 구조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때도 이런 선반영 구조가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다는 건 주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 이하에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나 이렇게 보면요. PBR입니다. PBR. 그쵸? PBR은 BPS, 즉 주당, 순, 자산입니다. 자산. 요걸 이용해서 PBR 수치를 뽑는 겁니다. PBR 수치를. 근데 이제 자산 가치만큼의 주가가 올라왔어요. 작년 기준에서. 그럼 22년 결산 기준해서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6조에서 7조 정도가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가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의 위치는 이제 적정 가치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에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가격. 자, 보세요. 단기간에 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5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고가에선 못 팔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다시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물려준다 그랬죠? 자, 20% 정도 주가가 하향 조정을 받았고 그만큼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도 없어졌죠. 왜?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채권금리는 지금 올라가는 구조에 있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준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에 빠지는 게 우리가 아니라 연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 같은 경우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0% 내가 매도한 가격 대비해서 20%가 하락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매수하면 된다. 근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격 전략.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에 안전마진 확보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요. 철저하게 가격을 빗대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그 가격이라는 건 즉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이라는 건 신고가까지를 의미를 하는데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는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을 때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이때 구간에서 즉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추적해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다? 가격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격 전략. 가격 전략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자, 제가 이 내용을요. 최근에 시장도 좋지 않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반등이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뎌요. 자, 근데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가격에 집중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영상을 매일매일 찍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삼성중공업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삼성중공업은 안전마진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 디테일한 가격을 잡는 게 제가 여기 안전마진 확보 전략에 담아놨습니다. 이게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말고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중공업은 계속 추적하면서 가격대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올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실을지 이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효율을 높이는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 부분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11시 23분 삼성중공업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시장 문제지만 시장은 무한정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수 관점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내용 외적으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종목 관련된 이슈를 제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고 실제 단기 매매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자, 단기 매매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자, 10월 20일 매매 한국석유, 엘컴텍, S&T에너지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는데 실제 S&T에너지는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27%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28,600원까지 상승을 했고 여기 시가 대비해서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어떤 측면에서 알 수 있다고요?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내가 이런 구조를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오늘 하루의 끝이 아니다. 하루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제 10월 19일 나오죠. 자, 원익 PN이 대성산업 JC현 시스템이 있는데 JC현 시스템과 대성산업은 어저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상한가 마감한 건 JC현 시스템인데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한가까지 달렸고 종가에 20.67%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내용 확인해 볼게요. JC현 시스템도 보면 자, 오늘은 갭이 발생하고 당연히 오늘 매도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자, 장중에 한 15% 정도의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왔다. 근데 이런 모든 내용을 제가 언제 내보낸다고요? 장 초반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나간다는 거예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성산업도 이렇게 보면 자, 어저께 자 3.5%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종가 26.2%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 때문에 알 수 있다?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장중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지금 3일째 연속해서 잡고 있고요.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도 자, 요날 보이시나요? 상한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장 시작 전에 체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려면요. 무엇보다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첫 번째 내용 삼성중공업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기준에서 제가 언급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얼마에 매수해서 어디까지 일단 보유하고 1차 매도 구간까지 제가 다 잡아놓은 내용이 여기 삼성중공업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이고 근데 이런 내용보다 내가 실시간으로 한번 내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 매수해야 될 자리다. 근데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에 집중하자. 그래서 가격의 이 원론적인 내용을 내가 알고 싶고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내용이 필요한지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실시간으로 단타 종목을 포함해서 시장 관련된 지금과 같은 이 불안한 시장을 내가 한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단타
하루에 10%, 20%씩 먹는 단타를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대시세 종목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초입 구간, 앞으로 대시세가 나올 종목이니까, 그리고 에코프로의 초입 구간, 이런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호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호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미를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